안녕하세요. 강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과 전문의 오상훈입니다. 오늘은 조기정신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정신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신증은 정신병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정신증이 바로 조현병입니다. 정신증의 핵심은 현실 검증력, 쉽게 말해서 현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손상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증상을 구분하지 못해서 환각이라든지 망상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흔히 우울증과 같은 신경증보다는 정신증이 더 심한 심각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기정신증은 무엇일까요? 문자 그대로 정신증의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정신증이 발병하기 전에 약한 정도의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면 정신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로 조기정신증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실제 연구나 임상에서는 흔히 이 조기정신증을 정신증 고위험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조기정신증이 모두 정신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들보다 정신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조기정신증의 증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 특징적인 증상은 약한 정도의 정신병적 증상입니다. 여기에는 실제와 가상에 대한 혼동을 경험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의심과 피해의식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환청까지는 아니지만 소리에 예민할 수 있고 평소와 달리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적인 증상 외에 굉장히 모호하고 다양한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울, 쉽게 짜증이 나는 거, 불면, 의욕저하, 공부하는 데 어려움, 이러한 것들만 보면 사실 조기정신증이 아니라 우울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만큼 조기정신증 시기에는 약한 정도의 특징적인 정신병적 증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신과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기정신증의 진단은 실제로는 어려운 편입니다. 증상이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조기정신증을 가진 본인도 본인의 병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로 초기에 조기정신증 진단을 놓쳐서 진단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전문가의 평가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조기정신증을 초기에 선별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이 케이프15라고 하는 것은 총 15개의 질문 문항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4번에 해당하는 당신을 둘러싼 음모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느낌이라든지 10번에 해당하는 당신의 생각을 메아리처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라는 환청 유사 증상 같은 것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러한 각 문항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그 증상을 경험을 하는지, 그리고 그 고통은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를 하고 15개 문항을 모두 더해서 총점을 내봅니다. 만약에 빈도 혹은 고통의 총점이 6점 이상이 나온다. 그렇다면 전문가의 심층 면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조기정신증 시기에는 치료적 개입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죠. 주로 청소년기, 초기 청년기 시기이고 이 시기는 발달 과정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기에 치료적 개입을 받을 경우에 빠른 회복이 된다든지 치료 비용을 감소시킨다든지 전반적인 생활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시기를 놓치고 정신증이 발병한 후에 치료를 한다면
더 많은 치료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최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조기 정신증 시기에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조기 정신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강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